예,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 씨 기억하시죠? 이번 주 금요일 만기 출소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 이 고영욱 씨 하면 다들 기억하시죠? 90년대를 휘어잡았던 룰라. 룰라 이후에는 또 굉장히 재밌는 예능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됐습니다. 어떤 사건인지 좀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, 변호사님? 그때 아주 떠들썩했었죠. 2013년에 그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 3명을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승용차에서 성폭행 또는 이제 그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.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영욱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2년 6월형을 받았고 그냥 실형을 받아서 이제 구속이 됐다가 지금 그 만기가 되면서 출소를 하는데 네. 그 미성년자를 그 성폭력을 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전자발찌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또 하나는 신상 공개 명령을 받았어요.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고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전자발찌는 잘 아실 거예요. 그 부착하고 그 일정 지역에는 출입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그 사람을 그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인 거고요. 신상 공개하는 거는 성폭력 알림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 성범죄 알림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신상이 공개돼 있어요. 이 성범죄자들은.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 누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떤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단순히 이렇게 공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영욱 씨 같은 경우는 고지명령이라고 받았는데 이 고지명령은 뭐냐면 이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네. 우편으로 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뭐 그 가구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 뭐 학교 이런 데에다가 우편으로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. 예. 당신네 예. 지역에 이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으로 그 고지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제재.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 거죠. 예. 야, 저도 그렇게, 일전에 네. 한번 다른 동네에 살 때 받아봤는데 네. 그 혐의자,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어떤 얼굴과 그다음에 사는 주소가 모두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섬뜩한 느낌도 받았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굉장히 강한 처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좀 고영욱 씨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이 검사를 다 해요. 이 이제 구속이 되면은 그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나와서 그 전문가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. 그 심리검사에서부터 해서 이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그 판사의 법원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요. 보고서를 씁니다. 네. 그럼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대개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이런 명령을 같이 받게 됩니다.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는데요. 근데 이제 그 질문 사항들을 보면 이제 뭐 성의식이 어떤지, 성도덕감이 어떤지, 뭐 이런 과거의 이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아주 해부를 하는 거죠. 이제 정신적인 해부를 해서 하는데 고영욱 씨가 워낙 얼굴이 그 소위 말해서 얼굴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또 그 어머님이 보통 그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이 아니던데 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좀 잘 컨트롤해서 좀 더는 이런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